안녕하십니까, 직진입니다. 오늘은 작가님의 블로그 2부 설정들 중 알짜배기만 모아 전달하는 컨텐츠 6번째입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진성은 대외적으로 워낙 활동한 지가 오래된 하이랭커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탑에서 유명한 편은 아니다. 전설의 나쁜 놈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 다만 예전 전적이 워낙 화려하고 뒤편에서는 중요한 활동을 이어가 후반부 갈수록 존재감이 있을 예정이다. 지금은 존재감이 쩔어버렸다. 두 번째, 밤은 가시 장착 이후엔 접근전과 원거리전을 5대5 비율로 생각하고 있다. 가시 장착 이후에는 신체 강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세 번째, 란의 뢰다는 예전보다 좀 더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 강강으로 공격하는데도 완급 조절이 되는 느낌이다. 이래서 재능이 무서운가 보다. 네 번째, 아리에의 경우 직계에게만 전수되는 검이 따로 있는데 이니에타는 직계 출신이 아니라 전수된 검이 없다. 직계가 무조건 뛰어난 것만은 아니다. 아리에는 가장 엄격하게 혈통을 따지는 곳이다. 다섯 번째, 사실 선별 인원들이 탑으로 올라가며 자아드의 공주와 마주치게 될 일은 거의 없다. 적으로 만나면 죽었다 생각하는 거고 동료가 되는 것도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여섯 번째, 발음하기 어렵네. 리리알과 시랄은 이후 이어질 이야기 흐름 두 개 중 하나에 꽤 큰 키를 쥐고 있는 공주들이기 때문에 파워 밸런스에 비해 조금 일찍 등장한 면이 있다. 흐름 두 개가 뭔지 맞출 수 있는 분? 일곱 번째, 불임이라는 기술 자체는 10가문이 탑에 들어오기 전부터 존재한 스킬이고 로포비아 가문 자체도 탑에 존재하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점이나 부리는 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 로포비아 가문은 다 불임이냐? 라면 그건 아니지만 불임이 능력이 있느냐 물으면 맞다고 한다. 로포비아의 몇몇 엘리트들은 일반적인 불임이랑은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듯. 여덟 번째, 10가문도 자야드의 공주의 육체와는 비교하기 힘들다. 웬만한 선별인원 공주도 평범한 랭커보다 기본 육체 내구도가 훨씬 좋다. 밤의 경우 반대 케이스인데 육체를 빠른 신수 조작 습득으로 최대한 강화시켜 나가는 경우다. 아홉 번째, 화려는 밤 파티 중에서 비선별인원 밤을 제외하면 가장 규격 외의 선별인원이다. 지금까지 선별인원 길잡이가 화련 외에 아무도 안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유토 제외. 엄청 희귀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 열 번째, 길잡이는 단순하게 길을 알려주는 존재라기보단 탑 안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거나 운명을 읽어내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강해도 탑의 운명을 움직일 정도의 위치가 아니면 길잡이는 잘 안 붙는다. 물론 자하드가와의 계약에 따라 랭커가 된 자하드의 공주에게는 각자 길잡이가 배속된다. 11번째, 카이저가 부리는 펜릴은 늑대고 부리는 것 또한 맞지만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차이가 있다. 가문에 전승되는 하나의 특수 능력이라고 보시면 좋다. 개인적으로 엘레인이 이번 둥지에서 은밀하게라도 활약했으면 좋겠다. 물론 안 온 것 같긴 한데. 12번째, 란과 이니에타의 전투는 거의 무승부로 봐야겠다고 하셨다. 결과적으로 란이 이겼지만 이니에타에겐 도움이 없었다. 이니에타가 훨씬 전에 D급에 들어온 걸 감안하면 란은 참 성장이 무서운 캐릭터다. 13번째, 블로그 설정란이 오랫동안 최신화가 안 돼서 본편에서 바뀐 설정들이 다수 들어가 있는 바람에 잠시 비공개로 돌려놓은 적이 있었다. 설정은 바뀔 여지가 작게나마라도 존재한다. 그래서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한 것 이제 이해되시죠? 14번째, 밤이 가져간 엔도르시의 본명은 나중에 한번 공개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아직 히읗히읗. 15번째, 대부분의 지역에서 1억 포인트 정도면 손꼽히는 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포인트의 가치가 높다. 그 정도 돈이면 시험은 때려치고 중간 지역에 내려가 평생 부자로 살 정도는 된다. 평생의 기준이 몇 살까지인지. 16번째, 100억 포인트를 내어준 하진성은 참 부자다. 참고로 부탁은 화련이 했다. 화련을 구해준 값도 치른다는 느낌이다. 17번째, 카라카는 시네탑 전체 스토리 메인 이벤터 중 한 명이다. 슬레이어 중에선 아직 어린애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실력도 출중하다. 18번째, 카라카 정도의 랭커면 옵저버에 가까운 탐색 능력을 가진 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밤의 직관과는 다른 훈련되고 단련된 육체적 정신적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 게다가 카라카는 탐색꾼, 낚시꾼 포지션 출신의 옵저버 기능을 갖춘 투구도 쓰고 있다. 에반의 아이템의 기능이 좋아 카라카에게 들키지 않는 게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19번째, 크라노스는 시동 무기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편이다. 다만 시동이 하루에 한 번이라는 단점이 있다. 우렉은 꽤 고착화되어 있었던 하이랭커들의 랭킹을 뒤집어 놓았던 장본인이다. 하이랭커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카라카와 유리의 싸움은 정말 흔치 않은 장면이다. 20번째,
아니 이거 2부 특집 4편 안에는 끝날 줄 알았는데 양이 생각보다 너무 방대해서 당황스럽다. 제가 컨텐츠로 만드는 블로그 내용의 80% 이상은 저도 처음 알게 된 이야기다. 21번째, 저는 시네탑을 독자님들보다 특출나게 많이 알고 있지 않다. 그냥 시네탑이란 만화에 대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들 중 하나가 이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